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영남 지역 산불이 발생 9일 만에 비로소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과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르며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진화대원과 공무원,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30명, 다친 사람은 43명,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 8천 헥타르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잔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최초 발화지 경남 산청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청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헬기 진화는 해가 지면서 중단됐고 지금은 지상 인력 약 1,000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한때 빗방울이 잠시 떨어지기도 했지만 금방 그쳤습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전체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99%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상 상황이 좋아 일찌감치 헬기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진화 헬기 49대가 주불이 있는 지리산 내원계곡 일대에 집중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화대와 소방, 경찰, 군인 등 약 1,600명과 살수차와 동물 방역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 2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한때 천왕봉 4.5km까지 근접했던 산불을 지난밤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내원계곡 쪽으로 약 2km 후퇴시켰고 오늘 오후엔 진화율을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불의 길이는 400m입니다. 다만 지리산은 숲이 우거져 헬기로 물을 뿌려도 지표면에 잘 닿지 않고 계곡에 쌓인 낙엽은 깊이가 1m가 넘습니다. 위에서 물을 뿌려 불을 끄기도 쉽지 않고 낙엽층 속에 숨어있던 불은 번번이 되살아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은 이미 132헥타르에 이릅니다. 진화율 99%까지 왔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동 산불 지역에선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산청군 삼장면, 신촌마을 등 5개 마을에 다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460여 명은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에선 주민들의 집과 일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돼버린 삶의 터전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주민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송세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에 30여 가구가 모여 살던 경북 안동의 신흥리. 산불이 마을 전체를 휩쓸어 성한 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이곳에서는 집과 집 사이 경계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타고 남은 나무 밑동과 퇴비에서 불과 연기도 올라옵니다. 정성 들여 가꾼 집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고 키우던 가축도 잃었습니다. 예, 여기였는데 뭐 닭들도 이게 막 구석구석에 여긴 닭장이었는데요. 고향에 돌아와 10년 넘게 일궈온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지인들한테 우리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톡에다가 올렸더니 이렇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도와주셨군요. 예,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옷 사입고. 20여 가구가 사과 농사를 짓는 경북 의성의 동변리. 집집마다 있던 사과 창고는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수원을 가꿀 농기구까지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농사질 기계 있잖아요. 연단 같은 거. 네. 다해서는 저다 고철 다 대고. 사과 농사를 본격 시작할 시기에 닥쳐온 시련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보고서 가가지고 안정제하고 수면제 처방 받아가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아직 물만 보면 그 가슴 둥거려요. 과수원에 물을 끌어오는 데 쓰던 호스인데요. 이 호스도 중간중간 녹아버려서 밭에 물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식처럼 키웠던 1,500여 그루 사과나무엔 산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나무도 안쪽은 말라버려 제대로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이거 안 돼요. 원래는 안 죽어도 내년쯤 되면 다 죽게 돼 있더라. 요새 물 오를 시기에 그만 싹 기는 가쁘면.
피해 주민 대부분은 칠순을 넘는 고령층. 복구는커녕 당장 타버린 잔해를 치울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8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마을을 떠날 결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사 다른 데로 가버릴 것 같아. 불리는 거 뭐 걱정 안 하고.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진앙지인 미얀마 만달레이엔 우리 교민 70여 명이 있는데요. 외교부가 한국인 인명피해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지만 지진으로 통신망이 망가져 만달레이의 일부 교민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7.7 대지진의 진원지 부근인 미얀마 만달레이엔 70여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달레이에 있는 교민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황입니다. 지진으로 통신망이 무너져 전화는 불통이 됐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연결망이 잡히는 듯 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끊긴 상황입니다. 만달레이에는 사촌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지진 이후 2시간 후에 연락이 됐다가 아직은 연락 안 돼요. 타 지역 교민들은 동포들을 도우려 만달레이로 떠날 채비 중인데 참사 현장으로 가는 길부터 험난합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오후 1박 2일 정도 올 예정인데요. 그쪽 고속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차선이 심해서. 외교부는 만달레이와 태국 방콕 등 이번 지진으로 접수받은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만달레이 교민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안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양곤 등 미얀마 곳곳에 거주 중인 2천여 명의 교민들의 상황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해도 지원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극심한 내전으로 미얀마는 치안과 안전 등 행정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미얀마의 현 상황이 통합된 정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나라한테 우리 국민들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우선 미얀마에 200만 달러, 약 3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현지 상황에 따라 유엔과 함께 긴급 구호대를 보낼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어서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명분도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 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이제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단체는 한독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돌아온 한독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러다 재판관 2명 임기를 마칠 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고조되자 야권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 이어 광화문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왜 헌재는 먼 국민이 다 아는 이 참여한 사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까? 최종 선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며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